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신당 창당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무소속 양향자 의원에 이어 금태섭 전 의원도 신당 창당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오늘 광주에서 첫 지역 토론회를 열어 그 배경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이 시간 금태섭 전 의원 모시고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고민이 상당하셨을 것 같습니다. 신당 예. 창당 쉽지 않은데 이걸 직접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결심하게 된 계기 어떤 걸까요? 예,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해주시고 또 언론에서도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얘기들도 많이 들리는데요. 다만 이제 정치를 계속 해온 입장에서 이런 상태를 두고 볼 수는 없다. 문재인 정부가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응원을 안고 출범을 했는데 5년 내내 편가르기를 하고, 그런데 이제 새롭게 등장한 정의와 공정을 내세운 윤석열 정부에서는 정부와 달리하는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들, 또 지난 정부에서 일을 했던 사람들을 반국가 세력이라고까지 부르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같이 가야 될 공동체고, 정치라는 것이 우리 모두가 생각은 달라도 같은 방향을 보고 가야 된다, 이런 것을 좀 이 사회에 퍼뜨려야 되는데, 제가 정치를 하면서 이거는 고쳐야겠다. 그러려면은 새로운 당을 만들어서 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런 의논을 하면서 이렇게 결론에 이르게 됐습니다. 말씀하시는 게 수도권 30석 네. 목표로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수도권 30석 쉽지만은 않아 보이는데 네. 어떤 부분에서 저희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동안 이제 새롭게 등장한 제3당들이 항상 목표를 내세우는 것이 이번 대선에 이기겠다. 네. 뭐 1당이 되겠다. 근데 제가 한 10년 정도 그런 것을 직접 하거나 옆에서 지켜본 결과 그 짧은 기간에 준비를 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유권자들의 뜻을 받아서 교두보를 만들고 단계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국회에서 10분의 1 정도의 의석, 20석이 넘으면 이제 원내 교섭단체가 되는데 그 정도의 의석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저희 유권자들이 박근혜 정부의 과반수 지지를 보냈다가 탄핵을 보고 또 문재인 정부의 기대를 보냈다가 또 저 결말을 보고 지금 윤석열 정부에 실망하고 있는 유권자들이 새로운 당에 새롭게 이거를 바꿔보겠다는 당에 10% 정도는 신뢰를 보낼 수 있겠다. 하지만 또 뚜렷한 지역 기반이 없다는 점, 예. 유력 대선 주자가 없다는 점에서 새로운 당에 대한 아주 좀 부정적인 시각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또 어떻게 극복해 나가실까요? 2016년에 국민의당이 호남을 중심으로 돌풍을 일으켰는데, 사실은 그 호남에 계시던 대부분의 의원들은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쉽게 어떻게 보면은 기반을 잡을 수는 있었지만, 사실은 민주당 내에 공천 갈등이 없었으면 민주당 의원이 되셔도 하등 문제가 없는 그런 분들이니까, 이게 저희가 만들려는 정치권의 판을 바꾸려는 새로운 당하고는 좀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뭐 국민들이 많이 아는 좀 인지도 있는 정치인이나 혹은 어떤 지역 기반을 가지고 출발하면 쉽지만, 그게 일시적이고 또 어떤 특정인을 대통령 만들자, 여기에 이 구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 봤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어렵더라도 이렇게 좀 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그런 당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 방식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정치의 어떤 본래적인 의미에서 예. 어떤 당의 활동들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가운데 지역의 첫 토론회 장소로 광주를 또 택하셨습니다. 예. 나름 어떤 의미 또 상징성을 갖고 있을 수 있을 텐데 어떤 거라고 봐야 될까요? 뭐 다른 지역도 다 중요하겠습니다만은, 광주는 항상 한국 정치의 변화의 어떤 선도에 서 있었고 그 시금석 역할을 했습니다. 사실 광주 시민들한테 평가를 제대로 못 받으면 다른 지역에 가도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대단히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그래도 광주에 첫 선을 보이고 싶었고, 또 민주당이나 그 전에 안철수 의원하고 같이 하는 당에 있으면서도 저희가 호남의 많은 분들을 알았기 때문에, 또 호남이 현재 한국 정치의 모순 때문에 가장 고통을 겪고 있는 지역이라서 그런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해서 광주에 처음 왔는데 다들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정말 여러 얘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또 젊은 인물론도 좀 강조를 하셨습니다. 지역의 좋은 인재들 또 앞으로 어떻게 발굴해 나가실 건지 좀 궁금합니다.
예전에는 인재 발굴을 중앙에서 했습니다. 저희는 그 인재를 어떻게 찾는 기능, 또 발탁하는 기능 자체를 지역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진정으로 지역 정치가 살아나고 그래서 올라온 사람들이 우리 정당이 풀뿌리 정당이 아니고 위에서 지시하는 이 하향식 정당이 된 이유가 다 그런 것 때문이거든요. 저는 인재를 지역에서 젊은 인재를 발탁하는 거는 그 선발권, 그 기능 자체를 지역에 부여하는 방식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네. 이제 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또 본격적인 창당 준비를 하실 텐데 네. 간단하게 일정 그리고 또 광주, 전남 또 시도민들께 어떤 부분에 대한 정치적인 것들을 바라는지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예, 저 9월 추석 전에 창당 발기인대를 할 생각이고 연말까지는 법적으로 창당 절차를 마칠 겁니다. 그래서 그 3개월, 4개월 되는 과정 또 창당 발기인대에 이르는 과정에서 저희가 어떤 정당인지 어떤 방향을 추구하는지를 유권자들이 판단할 수 있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내년에 들어서는 그 당의 기반을 가지고 선거에 직접 나갈 겁니다. 광주, 호남 시민들이야말로 정말 한국 정치의 명멸을 많이 보셨을 텐데 이제는 진짜 변화가 필요할 때입니다. 저희는 열심히 준비하고 또 저희가 가진 모든 것을 바쳐서 하겠지만 결국 우리 정치가 바뀌려면 유권자들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하는 것을 보시고 많은 관심과 응원, 지지를 보내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제3지대 이런 것들에 대한 또 비전들 이런 데 기대들이 좀 유권자들도 어느 정도 커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움직임이 실제로 유권자들의 어떤 표심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행동들로 또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